네, 안녕하십니까. 몇 달 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에 도장을 찍었던 폴란드 이들이 최근 믿을 수 없는 파격 행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거래한 FA50 경전투기의 대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입금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조 원이 넘는 FA50 총거래 금액의 3할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폴란드가 한국에 내건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금액을 계약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시불로 때려 넣어주니 한국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한편 폴란드와는 다르게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오랫동안 짜증나게 해왔던 인도네시아는 폴란드의 갑작스런 행보에 한국이 자신들을 내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조바심은 통 큰 씀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이웃나라가 매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미사일이 국경선을 넘어 M1 국민들까지 희생되자 급기야 폴란드는 단 하루라도 빠르게 전력을 확충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은 한국이 받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의 통상적인 선수금은 10% 수준이고 방산거래라는 것이 원체 기본적인 규모가 큰 탓에 지급 시기도 1년의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계약을 그렇게 궁득에 진행했다가는 무기를 받기도 전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소련제 미국기를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만큼 가장 전력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투기 계약에서 그런 조바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총 계약 금액 30억 달러 중 약 3할가량이 되는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털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는 이변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납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뿐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경전투기 FA50의 납품은 내년부터 시작되어 2028년에 완료됩니다. FA50 초도분 12대는 내년 8월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폴란드는 내년 초쯤 한국의 정비사와 조종사들을 보내 교육훈련을 끝마칠 예정이고 본토에는 정비고, 계류장, 활주로 등 부대 시설들과 인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스케줄이 잘 이행되면 폴란드는 FA50이 폴란드 땅을 밟자마자 즉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바쁜 일정표를 소화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분 48대가 모두 벅20 기반으로 제작된 FA50 PL이 될 예정인데 당장 그 4분의 1인 12대가 내년에 폴란드에 넘어가야 하고 그때까지 업그레이드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벅20에서 추가되는 주요 사양은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AESA 레이더 탑재, 공중급유 시스템 등입니다. 공중급유의 경우 그 형상가까지 이미 나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AESA와 AMRAAM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ESA의 경우 아직 어떤 기종이 들어갈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AMRAAM의 경우 항전 장비와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FA50 벅20에는 KF-21에 탑재됐던 AESA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KAR 측에서도 한화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산 AESA를 넣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큰손 고객인 폴란드가 시간에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FA50 벅20의 해외 판매용에 한정해서는 미국제 AESA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외 판매용 FA50 벅20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신형 공랭식 AESA인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0 그 대상 기종인데요. AN/APG-83은 현재 F-16V에 탑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즈와 전력 문제로 인해 FA50의 체급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의 여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의 경우 처음부터 작은 항공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FA50에 당장이라도 통합할 수 있어 FA50PL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AMRAAM과의 통합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FA50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시계외 전투 BVR 능력의 한계가 명확했던 것인데요. 벅10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벅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MRAAM을 통합함으로써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 통합 허가 자체를 미국이 내주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국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의 IRIST로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미국도 결국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AMRAAM의 통합을 허가해줬고 한번 물꼬가 뚫리고 나니 FA-50 역시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납기였던 것이죠. 항공기의 무장을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표적 획득부터 로곤, 결합 해제와 종말 유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와 무장의 모든 정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곧 무장의 통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가오는 내년 납기를 맞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 AMRAAM의 통합인데요. AMRAAM의 제조사는 네이시온. 만약 AESA 레이더로 같은 제조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하게 되면 이 통합 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문제점들을 극복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2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KAI의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초도분량 12대는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TA-50의 기고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조금은 수고를 덜 수 있을 전망이기는 합니다. 한편 덩달아 상황이 급박해진 나라가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스쳐 지났을 바로 그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급했어야 할 개발 분담금의 총액이 약 1조 규모였고 이걸 현물로 지불하겠다느니 줄 돈이 없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뤄대서 앞으로 받아내야 할 금액만 무려 8천억에 달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 인니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KF-21 시제 5호기에서 인니 국기를 페인트로 덮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대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에서는 한국이 KF-21 시제 5호기를 인니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인니가 5호기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전에는 관련 기술, 전문 지식, 기체 구매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실제 계약 내용이 맞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달린 인도네시아인들의 댓글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미국의 방해로 KF-21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KF-21 사업에 많은 투자가 어려우며 만약 KF-21을 받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라팔과 F-15EX 계약이 남아있어 별로 아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기술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은 일단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전을 제한받고 국산화한 기술은 4종, 인니가 이전을 제한받은 기술은 9종이라 나머지 5종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슬람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업보라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도네시아의 현재 입지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핵심 기술 5종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팔과 F-15EX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쇼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무기체계를 장바구니에 넣는 것은 정비 인력과 통합 비용의 낭비일 뿐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 쓸 돈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KF-21 시제 5호기는 인니 본토의 영공을 날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일선을 넘은 상황.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KF-21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 수준과 시제기 한 대만 가지고는 IF-21의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원래 계획은 KF-21의 개발 분납금을 지급하고 일부 생산분을 직도입, 그 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I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합작이 결정된 초기인 2015년에만 해도 인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실제로 IF-21 생산격 납고 쯔미의 생산을 위한 복합재 성형 오토클레이브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태도가 불량해지자 제한받자 하는 일반적인 기술 교육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는 IF-21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시제기 일대와 일부 기술 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니가 불안에 떨든 말든 새로운 파트너와 착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급기야 현실화되어버린 한국의 인니 패싱에 그동안 간이나 보면서 신경을 굽던 인니도 초조해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으로 방산 분야에서 걸림돌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